이제 그 세 번째 기조 발제는 2012년 대선 투쟁 결의입니다. 지난번 9월 9일 토론회 때도 여러 동지들이 폭넓게 또 의견을 주셨고, 또 9월 9일 저희들이 대토론회에서 기획단을 좀 확대했죠. 확대된 기획단 토론과 또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락 책임자 내지 소집권자가 결정이 되면 지역별 토론 논의들을 이렇게 모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소집권자가 결정이 된 곳 또는 연락 책임자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된 곳에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서, 또 오늘 활동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활동가 대회 조직위원회를 10월 7일 날 진행을 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7일 날 조직위원회에서도 아주 다양한 토론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오늘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 발제 3은 김소연 공동소집권자가 발제를 해줄 것이고, 발제가 끝나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토론을 통해서 결의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고 했으니까 좀 힘차게 김소연 소집권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토론이 아주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대선도 여전히 무겁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활발하게 조금 이렇게 경쾌한 분위기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9월 9일 토론회 때 마지막에 제가 구속되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서인지 저한테 가장 어려운 대선 발제를 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선 투쟁을 해야겠다고 이제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4.12 총선 때 우리가 이 총선 기간을 단지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쟁을 통해서 뭔가 돌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투쟁하는 사업단에서 모여서 우리는 투쟁으로 목소리를 내보자. 이렇게 해서 희망광장이라는 걸 시청광장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3월인데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노숙도 하고 여러 가지 투쟁도 하고 연예인도 내고 여러 투쟁했지만 언론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저희들 그 투쟁은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약간 자족적인 이런 투쟁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야말로 선거 국면에서 이 투쟁이 얼마나 큰 폭발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 많은 동기들이 당번선을 하자고 하면서 대선에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제 투쟁할 당사자의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국면에 후보를 내고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투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쌍차 농지대로 지금 단식도 하고 여러 투쟁하고 있지만, 모든 언론이 지금 대선으로만, 대표적 3인 있죠. 그 3인의 내용으로만 도배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어쨌든 우리도 투쟁을 통해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내고 싸워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러 토론도 하고 오늘 활동가 대회도 하지만 많은 대중들과 많은 노동자들과 대면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 속에서 대선 투쟁 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지난 9월 9일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9일 토론의 결과를 보시면 2012년 대선 투쟁을 하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해보자. 단 후보 전술에 대해서 좀 구체적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획단에서 좀 먼저 안을 내고, 또 조직의 대표적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확장시켜 논의를 하고 나서 오늘 활동가 대회 때 제출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좀 모아져서 오늘 활동가 대회 때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정을 오늘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9일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9월 9일 토론회 이후에 건강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토론회가 있었고 저희 기획단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활동가대회 조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그 후보 전술을 통해서 대선 투쟁 힘있게 해보자. 투쟁하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반야권연대 완주하는 그런 후보를 만들어보자. 라고 많은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 좀 이견도 사실 존재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 변형 모임, 이런 토론회를 중심으로 했던 우리가 과연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일단 지역의 어떤 조직도 없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칫 잘못했다가 제대로 안 되면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그리고 우리만으로 안 되니까 뭐 공동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조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것을 함께 좀 보고를 드리고요. 본안 얘기한 것을 간략하게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대선 추진의 목적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추진이니까 조직이 최우선의 목표겠죠. 근데 우리 조직은 추진을 통한 조직화를 하자는 거고, 이 추진을 통해서 현장 추진과 대중 추진을 강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 계급 의식을 충분히 구축시키자. 그리고 이번 대선 추진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동자 계급 정당의 토대를 좀 마련하고 현장의 노동자 정치를 강화하는 그런 추진을 만들어보자. 이게 저희가 말하는 대선 추진의 목적입니다. 기조는 세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추진하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 만들어보자. 그 자본주의 체계를 변혁할 수 있는 그런 대선 추진을 해보자. 그리고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 계급 정치를 강화하는 이런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많은 후보들은 시장 가서 악수도 하고 인사하고 뭐 이름을 알리는 걸 많이 중점으로 두죠. 하지만 저희들은 이 말하는 대선 추진은 어떤 개인의 이름을 알리거나 당선이 당연히 목표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추진과 함께하는 것, 바로 우리 추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쌍차, 용산, 강저, 재능 많은 추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정말 구속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추진까지 해보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내용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비정규 철폐하자 이러니까 그건 사회주의 삶에서나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지나가면서 하시는 분 계셨는데, 정리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그것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전에 그런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 자본주의에서 노동 유연화,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자본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자본주의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렇듯이 많은 수행들이 그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좀 더 근본적인 내용을 제기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연대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슬로건 및 요구입니다. 슬로건은 정리고 비정규직 없는 상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요구의 원칙은 당연히 추진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원칙으로 하겠죠. 그리고 경영상가나 사회적 기업 등 자본주의를 유지하거나 조금 보완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구입니다. 영역으로 좀 나눴는데요. 보시면 다 아시는 그런 의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제로 정리고 비정규직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고요. 공공성 강화에 KTX 사유화 중단 등이 있고, 교육과 의료, 여성,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평화, 환경, 주거, 정치, 사상의 자유 등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사실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행들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오늘은 이제 처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중들 추진의 요구를 더 담아서 더 많은 내용들을 저희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후보입니다. 후보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본에 맞서 온몸으로 싸운 노동자 라는 게 저희의 이제 첫 번째로 내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권 이후 그 전에도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싸워왔고요. 특히 김영삼 정권 이후에 신자유주의에 맞서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구속되고 수배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그 어려움에 꺾이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했던 그 노동자들을 우리 후보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는 후보는 그럼 누구냐? 이런 질문들도 많으셨는데요. 일단 기획단,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10월이 아니죠. 지난주 10월 7일 날 활동가 그 조직위원회 토론 때 얘기했던 후보들 말씀을 드리면, 정리해고 추정 현실적 동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명하시죠? 2001년도에 그 눈보라 맞으면서 추정했던 우리 당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추정에 성공해 있었던 김일석 동지, 그리고 지금 단식 추쟁을 하고 있는 김정호 동지, 77일 추쟁과 더불어 대학문에서 치열한 추쟁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서는 저도 이거 달짜라서 약간 민망하긴 한데 약간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20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문제를 전면에 걸고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사건을 보장하라 요구하면서 벌써 1750일이 됐습니다. 우리 재능교육지부 유명자 동지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민영화에는 2002년도에 철도가스 전력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38일간의 소파업심을 벌여서 승리하셨죠. 우리 소집권자식이나 이호동 동지.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회자 동지 말씀하셨듯이 김진숙 동지도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상진 동지도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 또 집행유예도 있고 이래서 이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가 좀 됐고요. 후보의 임무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후보군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이 모두 후보군에 있는 동지들은 내가 바로 대선 후보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수행해 나가자는 것을 좀 결의해야 한다고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전면적 수행을 조직하는 임무와 역할을 다 같이 하겠다. 이런 걸 좀 함께 결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후보의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선 방침, 수행하는 대통령 후보,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내용에 후보 반야권연대 완주고 여기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과 함께하자.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우리만이 또는 이제 토론을 했던 우리만이 대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좀 더 폭넓은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있게 진행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계급정당의 어떤 토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함께 추진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내용 동의하는 제 세력들과 함께 공동선거 추진 본부를 좀 구성해서 여기에서 이제 후보도 같이 추천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후보 선출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만약 결정이 된다면 이 후보군을 그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우리 변형 모임의 후보군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후보 추천 방식 결국은 현장으로부터 올라와야 되겠죠. 이 5명에 대해서도 누가 너희들을 추천했는데 라고 하신다면 누구누구 다 기명하기 좀 어려우나 많은 동지들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 추진 본부에서 방식을 좀 정해야겠죠. 저희가 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식으로 힘있게 대선 수행을 치를 수 있는 방식으로 후보를 추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이것을 마련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이 박스가 있는데 상당히 좀 이런 박스가 안 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5명의 동지들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추행하는 노동자 후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결국 추행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다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추행 때문에 뭐 집행유예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받는 동지도 계십니다. 중에 김일섭 동지는 2007년 금속노조 FTA 추행 때문에 집행유예 중이시고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재능 유명자 동지가 대선 판결이 안 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갑자기 대선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안타깝게도 두 동지가 안타까운 건 아니죠. 추행 통해서 집행유예 받은 건데 자랑스러운 일인데 저들이 말하는 선거법상으로는 출마하기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3명은 집행유예 최종 판결이 안 난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가 최근에 끝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5번째로 25페이지입니다. 선거대책팀인데요. 저희 변형모임에서 그 노동자 대통령 선거 수행을 위해서 선거대책팀 구성하자라는 제안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방침을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이 공동으로 대선 수행을 전개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활동과 대회가 끝나면 이제 확정하겠죠. 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후보를 해서 싸워보자 이렇게 확정이 된다면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동의 대선 수행을 제안해서 공동 대선 수행 본부를 구성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요. 공동 선거추진 본부에 저희 변형모임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 선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 방식은 확정은 아니고 저희 예입니다. 광범위한 대중적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속에서 예를 들면 노동자 10,000명 정도 추천 이런 방식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어떤 대중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자 대통령 선거 추진 공부에 이름을 출마할 것을 우리 공동 선대본에 제안하는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재정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거 추진하자고 하는데 재정이 안 낼 수 없어서 제출을 드리는데 원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칙은 그 후보가 돈이 많아서 저희가 기선 등등과 다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 후보가 내는 것은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이 추행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내가 바로 대선 후보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추행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 재정의 원칙으로 함께하는 우리 동지들이 함께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이고요. 기타국가 선거 추진 기금이 좀 필요해 30억 정도를 마련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혁 활동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10,000원씩 10만원 주식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 변혁 모임 활동가, 우리 정당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먼저 결의한 우리 활동가 동지들이 우선 결의해서 최소 50만원 이상 한번 결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2억 5천 마련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 노동자들과 사회운동 진영 모두가 다 같이 50만원 이상 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대중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마련해보자. 그래서 1인당 10만원, 사실 20만원은 저희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지들로 한 2만 명 정도를 조직하면 우리가 말한 30억의 재원을 마련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제출을 좀 드립니다. 네 번째 선거 추진 계획인데요. 약간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당연히 현장에서 함께 추진하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거 추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희망버스 그 영상도 나왔는데 2011년 희망버스 다 타셨었죠? 목소리 적으시네요? 안 타셨나요? 대부분 보니까 다 타신 분으로 보입니다. 희망버스 탈 때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우리 근무자 욕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버스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대중적으로 신나고 또 힘찬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 추진을 해보자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쌍용차 정예속 추진, 재능의 현대자동차의 비정규 추진, 또 미국의 문제겠죠.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강정마을 평화 추진, 또 환경도 심각한 탈핵 갖고 지금 많이 싸우고 계신데 원자력 발전소 반대, 그리고 골프장도 만들지 마라, 또 주거권, 또 철거비 추진, 이런 모든 추진에 저희가 추진하는 현장에는 우리 선대본이 있는 이런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계획으로는 보시면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면 최소 주 1회 정도 대규모 집회를 하자, 대규모 추진을 하자. 후보 혼자 못하겠죠. 당연히 이 추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많은 우리 노동자 민주주의 동지들과 힘있게 추진을 해나가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월 26, 27일 날 현대차 동지들이 양재동에서 일반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10월 27일은 이미 아시겠지만 10,000만 선언과 10만 촛불, 비정규직가 없는 일터, 정예공 일터를 함께 만들어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000만 명 서명을 받고 10만 촛불을 만들어보자라는 거고, 10월 27일이 그 10만 촛불이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3일부터 생명평화 대행진이 지금 행진 중입니다. 강정에서 시작해서 서울에서 마무리할 건데요. 내일은 울산에 도착하는 날입니다. 이 생명평화 대행진 11월 3일날 서울로 입성하고 이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날 쌍용차 동지들은 3,000명 동조단식 계획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 그리고 11월 1일 날은 전국 노동자 대회, 그리고 12월 24일 쌍사 방문 계획 등 여러 추진들이 지금 진행될 예정이 있고, 이 추진에 저희가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일정을 보시면요, 약간 가안입니다. 오늘 방침을 결정하면 15일날 그 기자회견,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선거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요. 15일부터 26일까지 쭉 논의를 많이 하게, 논의도 하고 여러 구성도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후보 선출을 결정하고 10월 27일날 그 노동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그리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이런 일정으로 가보자라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면 돈도 좀 마련이 되고 아주 원활하게 후보까지 만들어진다면 11월 10일날, 앞서 11월 1일 정문 노동자대회가 못하네요. 11월 10일날 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대통령 후보 출정식을 힘있게 하고 본격적인 추진으로 들어가 보자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대선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해보자라는 말씀도 많으셨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제2의 IMF, 지난 IMF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훨씬 더 고통이 가중된 그런 경제 공황에 지금 위기에 있고 저희 거기 앞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결국은 추쟁하는 우리가 모여야 하고 추쟁을 통해 돌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선 추쟁이 단순히 선거하는 그런 추쟁이 아니라 이번 추쟁을 통해서 우리 많은 노동자 민중들을 모아내고 이 힘으로 2013년에 벌어진 여러 가지 많은 추쟁에 저희들이 함께 했을 때 또는 모여서 좀 선도적으로 돌파해 나갈 때 제2의 IMF 훨씬 많은 고통이 가중된 이런 경제 위기에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IMF 97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하지 않고 우리 노동자들의 양보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9일 토론회, 그 다음에 10월 7일 조직위원회, 그리고 수차례 걸친 이제 기획단 회의에서 검토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발제에서도 있었지만 그 대선 투쟁을 힘있게 하자는 다수 동지들의 결의, 의견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제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렇지만 우려 의견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여러 번의 회의 또 여러 단위의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 추천 과정도 아까 제가 구두로도 말씀드리고 또 김서현 동지도 발제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여러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론이 이렇게 됐었고요. 7명보다 훨씬 많은 동지들이 이러저러한 추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확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요건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저희들만 또 확인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연석회의라든지 등등 많은 곳에서 후보가 가능한 것인지 후보 전술이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타진들이 됐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고 최종적으로 저희 이 변형 모임에서 5명 정도를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법적 등록 요건은 지금 안 되는 또 동의들이 또 있고 3명이 공교롭게도 등록 요건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또 확인이 돼서 이렇게 명단이 제출됐는데 그 중에 또 이제 김정우 동지는 아까 왔다 갔지만 단식 중이고 또 본인 스스로 상용자동차 지금 투쟁을 지부장으로서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부 동지들, 조합원들이나 또 간부들하고 이렇게 사전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추천되고 있음을 본인도 이제 알고 있겠죠. 또 제가 직접 전달하기도 했고 많은 동지들이 추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시켰고 변형 모임에서 추천되고 있는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명단은 제출했고요. 물론 자기 조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걸로 따지면 저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김소연 동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 동지들이 여기서 자천하는 동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봤고요. 대부분 이제 타천으로 이런저런 투쟁하는 노동자 후보로 이런 동지들이 현 시기에 좀 책임을 져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강력한 추천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발제에 대해서 한 1시간여 정도 원래 발제 1, 2에서 이 토론 시간으로 이렇게 배치됐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제가 이제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시에서부터 역산해서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실 토론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걸 제가 이제 계속 동료들께 양해를 구했었는데 대선 투쟁 토론을 애초에는 한 1시간
20분 이상 1시간 30분 정도를 이렇게 배치했었는데 지금 진행 시간으로 보면 한 1시간여 정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토론회라든지 여러 단위에서 토론했던 동지들도 발언을 하시고요. 먼저 질문이 있으면 질문부터 이렇게 쭉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형 모임의 취지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계획의 이제 조직적 독립은 아마 이제 해방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필요 조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계획정당 건설은 대단히 필요한 것에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변형 모임에 같이 할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쉽사리 같이 하겠다는 결의를 하기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이제 기조발제 이의와 이제 연동되는 것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기조발제 이의를 보실 경우 추진 모임이 기조와 방향에 동의하는 이제 자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대. 지금 이제 기조발제 상에서 얘기한 대선 같은 경우는 좀 이의가 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이제 대선 후보 전수를 지지하시는 것에 반해서 저희는 이제 이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토론회 때 속기록을 매일 보내주셔서 이제 봤지만은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표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분들과 이제 대부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대선 후보 전술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는 그것이 이제 물적, 인적 자원을 소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이 변형 모임이 아마 보다 더 이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제 목표인 당건설에 제약이 되지 않을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 전술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획정당 건설이라는 과제는 저희가 10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들과 이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이제 변형 모임에 쉽사리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결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예컨대 이 변형 모임이 선언은 마치 이 대선 후보 전술을 이제 지지하는 투쟁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자들만이 이제 이 변형 모임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 라는 이제 약간의 어떤 무언의 메시지도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확실한 대답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대선 후보 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동지들도 변형 모임에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이제 명쾌한 답변이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범기 동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한테 이런저런 동지들 이런 표현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소연 동지가 답변을 좀 해주시면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려의 시각이 있는 동지들도 조금 몇 분 더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또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활동가 대회 때 이 결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또 이 대선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자라고 의견을 내셨던 동지들 또는 그에 동의하는 동지들 의견을 이렇게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이 대선 투쟁이 변형 모임 계급정당을 만드는 토대가 되는 것이지 그 정당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취지에 동의하는 대선 투쟁 기조에 동의하는 제세력과 함께한다는 것이 그 제세력이 잘 되면 저희 계급도 함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최대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동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우리 일이 아닐까,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가 말씀하셨듯이 대선 수행에는 도저히 이게 부인이 안 되는데 변형 모임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이 안건 올리는 것은 그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변형 모임에서 조직적 결정을 통해서 대선 수행에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다만 오늘 성원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변형모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동지들이 대선 수행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대부분의 동지들이 대선 수행 후보를 내서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라고 결정하시면 변형모임에서 대선 수행 후보를 내는 대선 수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의견 있는 동지들. 예. 이 앞쪽에 먼저 손 들었죠. 이거. 예, 예. 예. 김영재우 차원 비정규직지회에서 활동한 김환입니다. 예,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참새상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좌파 대선기획단 결정사항이 나왔는데 합의문에서 거론된 대선 공동기구는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 13회 활동가 대회에서 대선 공동기구가 제안되면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선대본을 구성한다는 의미다. 이런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우리 변형 모임에서 대선 독자 후보 점수를 쓸지 말자 된 바가 없는 상황인데 이 기사를 미리 단정 내리고 결정을 단정 내리고 있는 기사가 떠서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대선 기획단이 좀 오버해서 이런 식의 합의를 낸 건지 아니면 이제 협의가 대선 기획단과 협의가 있었던 건지 협의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이게 됐는지 질문을 주고 싶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단에서 조금 이게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9월 9일 이후에 좌파 선거 대선 기획단에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린 적은 없고요. 아마 김소연 동지가 1회 참관 정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회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저희들이 참관을 한 동지들은 소집권자나 아마 기획단 동지 중에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지들이 모여서 아마 13일날 그 활동가 대회의 중요성 그리고 9일날 토론회 결과를 보면서 아마 이런저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겠구나 라는 판단에 하에 그런 결정 내지는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걸로 간주되고요. 제가 별도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참새상 보도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보도됐겠죠. 예, 그 정도 확인드리겠습니다. 또 저쪽 뒤에 계신 동지. 예. 질문은 아니고요. 의견을 갖다가 이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해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런 투쟁의 흐름들을 만들려고 할 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짧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해놨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왼쪽에 보면 정례국 실패, 비정규직 실패, 민주노조 사수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례국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물론 이제 동지들,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 비해서는 뭐 그게 좀 뭐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걸고 싸움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나 정례국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민주노조 사수에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조금 더 근본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는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포함을 해서 의견을 갖다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제를 도출할 때 저들의 이제 정권과 자본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저는 순서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뭐 이제 짧은 생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들의 목적이 투쟁 조직, 우리들의 투쟁 조직을 파괴하고 결국엔 투쟁력을 거세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중생존권 박탈을 노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저들의 정치 권력, 저들의 체제를 갖다가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에 맞선 투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선 투쟁이 됐든 무슨 투쟁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맞선 투쟁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에 이제
대선 투쟁의 기조 내지는 뭐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 기조와 목적은 노동자 민중해방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본주의 정치 권력의 패절 혹은 타도와 민중권력 수립 내지는 정치를 정확하게 선진선동하는 공간으로서 대선 투쟁을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좀 근본적인 판단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조직 건설 과제의 문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민주노조 사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민주노조 사수와 그 다음에 공동투쟁 전선 확대 강화를 통한 민중 생존권 정치, 저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 기조 내지는 목적이 이렇게 수렴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와 연동되어가지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이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자칫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각계약지시킬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이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민중생존권 정치 전체를 갖다 구발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는 조직 과제로서 대선 투쟁이라는 이런 합법 공간에서의 전술을 통해서 그게 뭐 변혁 정당이 됐든 노동자 계급 정당이 됐든 이런 정당들을 갖다 건설하는 토대 내지는 기반을 만든다. 저는 제가 좀 짧은 생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합법 공간에서의 투쟁 전술이 우리의 계급 정당 내지는 변혁 정당을 건설하는 기반이나 토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판에 맞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한 비판들을 갖다 했는데, 그러니까 대선 투쟁을 통해서 그런 기반을 만든다, 토대를 만든다, 다른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진보 정당 건설에 하도 저는 다름이 없다, 조직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히려 조직 과제로서 정확하게 민주노조 사수와 민중공동투쟁 전선 구축,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저는 조직 과제로서 설정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투쟁 과정 계획, 구체적으로 선거 투쟁 계획에 관련해서 제가 쭉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런 과정들도 사실은 저도 자료를 봤는데 요약해보면은 찾아가는 수혜 투쟁 내지는 사업별로 정해져 있는 일정이 배합하는 투쟁, 이런 뉘앙스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선 투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히려 정확하게 자본주의 정치 권력에 맞서서 실질적인 공동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계획들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앞에 있는 동지.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뒷부분을 좀 살펴봐도 선거운동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혹시 이거를 따로 이제 구성을 할 것인가, 혹은 그날 일정에 맞춰서 각 조직별로 좀 이렇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조금 더 모아보죠. 예. 반갑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우치 환입니다. 동지들 반갑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대선 투쟁 방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동지들 잘 아시다시피 TV 방송을 통해서 올해 대선 또 가진 놈들이 이전 투구로 흘러가고 있고, 이른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들은 자본가 정당과 야합하고, 그리고 패권적 분열로 나아가면서 정치적으로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도대체 우리 요구와 우리의 주장들을 대변한 노동자 후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활동가들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중대한 대선 국면을 어떻게든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계급 정당과 그리고 자본주의 철폐로 나아가는 그런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선에 반드시 후보 전술을 통해서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선을 매개로 투쟁을 한다는 그 열망과 우리가 실제 앞으로 계급정당 건설과 이를 위한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걸 과연 노동자들에게 진실로 책임지고 진지한 태도로 우리가 대선 투쟁에 임할 수 있는 현실적 판단들을 지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결론만 요약하면 실제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무리고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개혁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실제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그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질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형 모임 주변에 과연 변형 모임의 대선 투쟁의 기조와 목적, 요구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의미 있는 세력이 있는지 동지들에게 판단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변형 모임 관련해서 이호동 소주권자 동지가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의 수준과 실력은 토론 모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성원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지 저도 약간 복잡해집니다.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지난 10월 7일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조직상황 점검했는데 70% 이상이 사실은 정확한 꼴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가량은 아예 초벌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흐름과 지역의 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장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 동지들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씩 그 변혁 신문 한번 뿌린 거 외에 이제 하나씩 현장의 동지들에게 저희 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알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과연 대선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내용들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통일성이 있는지, 또 우리가 그런 투쟁을 감당할 만한 조직력이 담보됐는지 현실적으로 저는 접근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 추진 모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신 동지들 다 투쟁하신 동지들이고 또 당권서를 열망하는 동지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과 또 많은 현장으로 가보면 10년이 넘는 진보정당 운동의 파산을 딛고 고통스럽게 노동자들이 조금씩 정치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또 당건설, 많은 당건설 시도가 실패하거나 침체기를 지나면서 많은 동지들이 현장의 투쟁과 정치에 안타깝게도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형 모임에 과연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 또 수십만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이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작업을 하기 전까지 과연 이 변형 모임이 그 노동자들에게 입증한 것이 있느냐. 아까 많은 현장 동지들 이야기하셨지만 또다시 진보정당 운동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장의 동지들과 호흡하고 그들과 투쟁하고 더디더라도 함께 전진하는 것이 변형 모임이 나아갈 길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대차 비정규직이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철도 공무원 동지들 많은 동지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결합하는 수준 이상 저희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저희 쪽 목표로 계급정당 건설을 가장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고통스럽지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분하게 노동자 투쟁에 함께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실력과 우리가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한다는 진정성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조직위원회 논의 결과를 19쪽 하단에 안괄호 3번에 보면 우려 의견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모아서. 그리고 앞서서 지금 한 20여 분 이상의 시간을, 우려의 시각을 가진 동지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앞서서 발언한 동지들 이외에 또 다른 우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른 발언 혹시 준비된 동지 있으면 해주시죠. 그러니까 반복된 발언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동지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발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예. 마이크가 어디 있나요? 여기 가운데 동지. 네, 저 가운데 동지. 친구신당 인천 서울의적 구태린입니다. 먼저 김선희 동지가 대선 투쟁과 정당 건설에 그게 하나의 토대를 만들자, 토대가 될 수 있대 대선 투쟁과 정당 건설. 저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즉슨 지금 통합진보당 또 민주정의당인지 진보정의당인지 아마 진보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근데 마지막 남은 건 우리가 자본주의는 그 괴물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오는 자본의 위기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래로부터 조직하려면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우리는 분명히 근거를 확보해야 되고, 각기 노동자에, 그리고 우리가 변형 모임만 우리가 좌파 조직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무수한 사람이 좌파 조직, 세상을 바꾸는 것이 영원할 것입니다. 오로지 자본가 언론에서는 그런 기득권층, 자본가들만 아주 나팔수처럼 앵무새처럼 나오려겠죠. 노동자들은 우리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슈가 되지 않고요. 그럼으로써 이 대선이라는 열려진 공간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원칙적인 합의가 된다면, 즉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는 그런 계급적 정당,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의지,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고 대중들을 강력시키고 최소한 그런 강령적인 문제에만 합의가 된다면 이후의 강령은 좀 더 구체화되고 여러 좌파가 확실히 그것을 모아야 된다면 저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얼마지고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래 해보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지금 변형 모임이 각기 여러 정파가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데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이고 정확히 면밀하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의 힘에 들어가서, 그리고 진보 신당을 비롯해서 여러 좌파가 있으면 우리가 교수단체들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에 거듭 얘기하지만은 그 강령적 부분에 최소한 합의하고, 최소한 그 당은 민주노동당이니 진보 정의당이 그런 길은 게 아니고 짧고 간결하게 좌파되면 좌파당, 사회당이면 사회당, 노동당이면 노동당, 이런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그리고 분명히 자기 선언을 했으면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기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때 토론을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하셨는지 민주노조 사수, 미승조건 정치 이 부분을 좀 걸어내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슬로건은 토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선대부 구성이 제안을 할 거고 거기서 이제 구성이 된다면 거기서 또다시 논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노조 사수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약간 한장지어지는 이런 이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고민의식에 동의는 하는데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선 투쟁은 조직되어 있는 민주노조 조합원만이 아니고 전체 대중을 향한 투쟁, 전체 노동자들에게 이제 우리의 원칙적 요구들을 외치고 함께 조직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대 문제는 이제 그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은 결국 그 실천 과정에서 대선 투쟁 함께 하면서 서로 간 신뢰가 확보되고 또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일치된다면 당연히 저희 이제 그 변형 모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의 토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선 투쟁 하면서 현장을 다 다닐 거고 또 공동투쟁 여러 가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난 노동자들이 정말 쟤네들은 기존 그 정당과 다르고 정말 계속해서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우리
노동자당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저희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느꼈던 그 노동자들이 저희를 기성정당이나 이런 보듯이 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천 수행을 통해서 말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거운동원 이 부분은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서 현대로 구성되면 당연히 얘기가 될 거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자원봉사일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조직하면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오늘 뭐 이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선대본이 구성이 되면 당연히 이 부분도 조직해서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문제의 말씀은요, 저희도 아직 변형 모임이 이제 토론이 1차 진행됐고 몇 차례 토론을 통해서 오늘 추진 모임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의 속도가 있는 거고, 거기 여러 가지 강령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아주 굵게 흐름 정도만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정당,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정당,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만약 몇 가지 강령을 합의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또 이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대선 주행은 이 지금 진행해야 되는 문제인데, 몇 가지 강령만을 합의해서 한 정당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토론,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선 투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많이 결정이 되면 제안할 건데, 저희의 이 기조에 이런 방향에 동의가 된다면 당연히 내용으로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고, 이 추진하는 과정에 서로가 정말 우리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서로가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후에 이제 같은 고민이라면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다만 그것을 먼저 뭐 강령을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대선 추진을 진행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불가피한 조건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제가 알고 진보신당 내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얼핏 듣긴 했습니다. 일단 어떤 정당으로 묶여있는 것도 그런데 나머지는 또 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 추진을 어떤 강령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당장의 우리의 어떤 원칙적 요구, 이걸 함께 싸워보자. 그래서 구심을 만들어보자. 우리끼리 맨날 나눠지고 뭐 쪼개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대응해서 노동자 민중에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함께 좀 추진을 통해서 확인시킨다면 충분히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첨삭을 해왔습니다. 슬로건의 문제는 김소연 동지도 답변을 했지만 슬로건을 하나로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내서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조직위원회에서도 유사한 또 동일한 그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되는 게 전부 확정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거 대선 투쟁을 오늘 이제 결의해 주셔야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해 갈 수 있는 거고, 그 준비를 또 이 변형 모임의 기획단 내지는 조직위원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기조와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과 또 세력이 참여하게 되면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공동 선거투쟁 본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오늘 논의되는 것이 사실 전부 이렇게 확정적인 것을 뭐 바꾸자 또는 바꾸지 말자 이렇게 논의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큰 틀거리에서 이제 소위 우려의 시각이 있으면 미리 이제 지적해 주시고, 또 어쨌든 제대로 한번 결의해서 해보자 라는 뭐 의견들이 또 계속 그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현 동지. 질문 하나 하고요. 의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정토론의 토론 결과에 가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난 9월 9일 토론의 결과가 대선 후보 전술만으로 한정되지 않았다. 대선 주제는 하나의 전술이고 후보 전술은 그 전술 중의 전술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시기, 대선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은 후보 전술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라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의 어떤 권력 요청일 때 노동자들이 어떤 대중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대중투쟁을 조직할 것인가. 그것이 저는 가장 우선적인 지난 9월 9일의 결정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너무 오늘 그 논의는 후보 전술만 한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 9월 9일 결정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대선 투쟁의 요구 관련해서
그런 어떤 대선 투쟁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논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21페이지에 요구의 원칙에서 아까 그 진보신당 동지께서 좌파당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 좌파라는 말을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역사성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강령적 문제 들어가면 여기 21페이지 나온 것처럼 경영 참가나 사회적 기업 이런 내용들을 걸면서 공동의 선거치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것들이 또 변형문의 입장으로 부분적으로 확인이 됐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 경영 참가 사회적 기업 등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등에는 경영 참가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뿐만 아니고 재벌 해체, 기본소득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타격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수렴되는 요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요구의 두 가지를 더 첨부해서 좋겠다 이런 질문과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았겠지만 대체로 이제 아마 공유를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백철현 동지가 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 대선 투쟁을 전개한다는 전략 방침을 확인하고 후보 전술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대된 계획안과 지역별 논의를 모아 10월 13일 활동가 대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게 9월 9일 토론회의 결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백동지 말씀하셨던 이 세부적인 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한되면 저희들이 이제 속기록에 담아서 저희들이 이후에 기획단이나 또는 오늘 추진 모임이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출되고 있는 발제문은 대선 투쟁과 관련해서 사실 활동가 대회에서 동지들이 전반적인 방향을 확정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출한 것이고요. 오늘 동지들이 제시해주시는 의견 이런 것들은 담아서 이후에 선대본 내지는 선거투쟁본부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 이 변형 모임의 의견으로 이렇게 또 제출하고 또 그 안에서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완결도로 봤을 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시는 의견들을 최대한 이렇게 담아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또 더 의견 있으면 주시죠. 네, 김영선 동지 앞쪽입니다. 마이크. 네, 발전노조 김동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뭘 하자는 건지 하지 말자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저는 여기 뭐 하자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윤활전 현장 실천 하자는 거고 농가 개혁전단 간섭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투쟁 하자는 거예요. 윤활전 현장 실천 여기 있는 활동가 동지를 현장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있죠.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농가 개혁전단 우리 꼭 이 시기가 아니고 대선 끝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그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좀 바빠 보이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지들이나 나나 같이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안 해도 돼요. 개혁정당 건설은 대선 끝나고 충분히 강경 토론 다 하면서 1년간 2년을 하면 됩니다. 그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눈앞에 대선이 다 걸려 있어야 됩니다. 대선을 통해서 대중투쟁 하자. 그런 얘기 하시죠. 대중투쟁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투쟁은 아무데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대중투쟁 기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대선 때 해야 됩니까? 대중투쟁은? 그래서 뭐 하려고요? 쇠는 밟았을 때 때려야지 생명이 잘 되죠. 빨래는 해가 있을 때 말려야 됩니다. 고기는 고기가 보이는데 그걸 쳐야 됩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앞에 와 있어요. 모든 조합원들이 대선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습니다. 활동가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또 야권 해야 되냐? 비판자직 해야 되냐? 우리가 그들을 방기할 겁니까? 방기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지금 대선 투쟁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 투쟁 후보 없이 한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후보 없는 대선 주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론 오늘 참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9월 9일인가요? 그때 참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여보니까 정말 270명이 나왔어요. 그때 정답이 좀 업됐죠. 저도 업됐어요. 야, 뭔가 할 수 있겠다. 한 달 만에 딱 봤는데 좀 많이 좀 냉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활동가고 정말 혁명가면 정말 이 대선을 그냥 보내는 무책임함은 없애야 봅니다. 물론 우리 실력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 있는만 최선 다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고 지역 토론을 다 해왔잖아요. 물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아니면 못하는 것은 반드시 이 시기에 해야 된다 봅니다. 그걸 잘 잡고 그걸 잘하는 게 혁명조직이고 수행과 활동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상당히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가 되죠. 과연 대선 후보 투쟁을 하면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그렇지만 그 걱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걱정할 겁니까? 대선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동지들이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좀 마음 좀 다잡고 우리가 이 대선 투쟁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 농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장 활동가들한테 좀 힘을 주고 근데 좀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직위원회 또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선 투쟁을 대선 국면을 여하히 돌파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동지들의 의견을 아마 대표적으로 대변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우려의 시각을 가진 동지들의 발언을 이런 활동가 대회에서 제가 진행을 맡으면서 의도적으로 묵살하려고 한다든지 또 발언 시간을 이렇게 제약해서 한정된 시간이긴 하지만 발언 시간을 제약해서 그런 동지들의 의견을 이렇게 안 받았다. 이것은 오늘 활동가들의 의미를 대단히 반감하는 거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우려의 시각을 가진 동지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했고요. 아마 지역이라든지 또 이 단위별로 대선 투쟁을 여러 가지 한계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결의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라고 아마 의견을 가진 동지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지환 동지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성원 개념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성원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수를 해서 확인한다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획단이나 지역 토론, 저도 지역 토론 여러 차례 다녀봤습니다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번 힘있게 결의해보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상당수 이렇게 많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힘있게 합시다 이렇게 선동하듯이 하는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힘있는 결의일 수 있으나 이 활동가대회의 성격상 오히려 우려의 시각을 이렇게 듣고 가는 것이 이후에 우리가 대선 투쟁 국면을 성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성과적으로 마무리할지 또는 약간 못하게 마무리할지 심지어는 가다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또 중단을 하게 될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가봐야 되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견들을 아마 상당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어서 동지들 제 의견이 맞습니까? 예, 하여튼 우려의 시선, 우려의 시각 저 또한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결의를 한번 모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대된 기획단과 지역 토론 결과를 모아서 오늘 확정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본 결과를 가지고 사실 오늘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말 꼭 이 대선 투쟁 관련해서 내가 발언 안 하고는 집에 못 가겠다 하는 동지 한 2분 정도만 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동지 한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선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각 지역이나 현장에서 모임이 구성되지 않고 거기서 토론이 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 속에서 그런 우려들이, 이견들이 표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대선 투쟁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치룰 것입니까? 그것은 몇 명이 아니라 바로 지역과, 전국의 지역과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호소하면서 현장을 조직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시면 돼가지고 마이크를 조금 떼주시죠. 입에서. 그렇게 조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 후보 전술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대선 시기 분명히 돌파해야 합니다. 후보 전술을 하자는 동지든 하지 말자는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동지든 공이 이야기하는 건 투쟁으로 현재 대선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에 지금 300명 넘은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날 250명 넘는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변혁적 현장 실천과 노동자 계급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에 여기에 결합하고 있는 동지들이 똑같이 그 몸장으로도 입고 나서 그 투쟁에 결합합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많은 아직까지 이곳에 결합하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함께 결합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결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토론회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주일에 진행되는 공동투쟁단 27일 집중 투쟁회단이 있었습니다. 결합하자고 우리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변형 모임에 오는 동지들 개별적으로 그 투쟁에 함께 했을 뿐 그 속에서 변형 모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다음 주에 공무원 5만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를 하고 27일 10만 촛불이 있고 11월 3일 쌍차 투쟁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11월 10일 노동자 대회까지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굵직한 투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쟁들 속에서 그냥 결합하자, 투쟁으로 돌파하자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주장이 있습니다. 투쟁과 대선은 다른 것입니까? 대선은 투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대선을 왜 출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본가 정당 양당 체제를 고착하려는 이 체제를 파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투쟁이 아닙니까? 왜 민중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민중은 도대체 몇 명입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노동자기구는 도대체 몇 명입니까? 한줌도 안 됩니다. 기껏해야 전국 규모의 집회라고 해봐야 5만 3만이 모일 겁니다. 5천만 민중 중에 3천만 이상의 노동자 계급의 가족과 그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투쟁을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현 시기 대선 국면에서 대선 투쟁의 부르주아 정권,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가 열어놓은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당연한 당면 투쟁과 대선 투쟁이 왜 대립되어야 하는 것인지 동의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주요한 투쟁 중에 하나입니다. 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고 적극적으로 기획돼야 되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 투쟁은 당면한 계급 투쟁과 대립하거나 혹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현 시기 정세에서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앞에서 말한 동지의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지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독했는지 잘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의미로 들립니다. 어떤 동지들은 당을 건설하는 데 동의하지만 대통령 대선에 참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동지들은 대선에 참여하는 건 동의하지만 당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물론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활동가 대회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동의가 되었던, 것으로 동의되었던 아니면 형식과 절차, 내용과 상관없이 활동가 대회가 지금까지 추진하게 된 역사적 맥락과 과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한 대선, 우리가 오늘 활동가 대회에서 결의한 노동자계 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를 건설하고 추진위의 구체적 사업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위한 하위 전술 개정으로 배치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적 오독이나 근본적 반대가 아니라면 이것은 다르게 볼 수 없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 건설을 지원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 건설 과정의 하위 개념으로서 그것의 전술로서 대통령 선거를 배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지금은 10월이고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인데 앞으로 2달여 남은 지금의 정세화 조건에서 우리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폭발적으로 영향을 집중해야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 전술적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점이 저는 제기되고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호동 동지가 판단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추진위 세력을 건설해내고 노동자계 급정당으로 가자는 동지들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차례 시간이 없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확인하겠다는 동지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동의하는 동지들이 분명히 결의로서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감기도 들고 해가지고 좀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정지현 동지가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대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이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우리 역량과 우리 조직력으로 어떻게 이걸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부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도 사실은 잘 안 가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또 한편으로 상상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리에 한 400명 정도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소위 계급정당 건설을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목표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많이 모였습니다. 이 동지들이 과연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모여져야 되겠지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사실 궁금해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여태까지 많은 논리를 얘기하셨던 대로 투쟁 열심히 해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을 통해서 지켜왔던 노동조합 혹은 우리의 투쟁,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노동조합은 방어 조직이죠. 자본과 권력의 공격에 맞서서 조합원들의 실리와 이해관계를 방어하는 조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철폐, 비정규직 분쇄, 철폐 다, 그리고 민영화 사회와 반대, 사실은 다 자본의 획책에 맞서서 우리를 방어하는 우리의 투쟁 요구이자 논리이죠. 방어는 여태까지 우리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방어 투쟁 해왔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잘하면 우리 스스로 방어가 됐지만, 사실은 계속 지리멸렬하게 후퇴하고 좀 힘들어지는 과정이 지금까지 보아왔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민주노총이 저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여태까지 우리 계속 방어해왔는데, 이제 방어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는 권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놈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저놈들이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늘 공격만 당하고 스스로 방어하기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노동조합을 잘 지켜야죠. 투쟁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정치가 없는 노동조합, 정치가 없는 투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투쟁이 정치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 승화는 바로 방어가 아니라 이제 권력을 향해서 니들이 자꾸 휘두르는 그 권력이 사실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선을 상상해봤을 때 많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당선하자, 대선하자, 이 맥락의 공통점, 즉 니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내가 주겠다, 우리가 주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 그것이 대선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또 잠깐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조직위원회 회의 때에서도 이 말씀 나왔는데, 진보신당 하냐 마냐 여러 가지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우리의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목표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좀 포지티브하게 그 원칙을 밀고 나가는 것이, 그리고 그 원칙을 보수하면서 정치 활동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다른 조직이 어떻게 되냐, 아까 신문기사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지금 대선을 이렇게 결의한 만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추진모임 기획단이 운영되고 구성되고 있죠. 기획단에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획단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료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선과 당선에 대한 원칙,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획단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만 비로소 실질적이고 정말 포지티브한 기획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죠. 진환 동지라고 하셨죠. 이쪽 마이크 좀 누가 빨리 좀 전달해 주시죠. 일단 저는 국제허가 전술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한데, 그래서 이게 다수결로 하자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박수 쳐서 그냥 통과시키자고 해야 될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결정해버리면, 반대하는 저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선이라는 거는 5천만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안을 제출하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 대선을 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에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당원 당규도 없고 아직까지 충분하게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대선 후보 대선을 진행하게 되면 좀 각자가 따로따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선자에 좀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계획들을 내고 거기에 에너지 집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난감한데요. 어떻게 풀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12 대선 투쟁을 정비한다는 전략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전술의 방향에 대해서 이 확대된 기획단과 지역별 논의를 모아서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오늘 이제 그 대선 투쟁의 전략 방침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 내지는 우려, 뭐 이런 시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동지들의 의견을, 어쨌든 여러 동지들이 이렇게 들으셨고, 저 또한 진행하면서 충분히 이 바쁜 시간에 충분히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다라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할애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확대된 기획단이나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지역 토론, 논의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봤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이미 사전에 이렇게 조금 확인하는 바대로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대선 투쟁을 해보자라는 데서 여전히 이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동지들께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제출됐고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제출됐습니다만 저희들의 이 대선 방침에 동의하는 그 세력들과 이제 공동선거투쟁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하고 또 변형 모임 내에 선거대책팀을 구성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이렇게 밟아보는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대선 투쟁을 치러봤냐, 자기가 주도해서 치러봤냐, 안 치러봤냐와 무관하게 선거라는 것이 후보와 조직과 재정과 정책 이 네 가지가 좀 완비되어야 제대로 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러저러하게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 애초에 시작도 못하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거 대책팀을 가동하고 또 기왕에 우리가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후보들의 일정한 결의들을 모아내고 확인하고 또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에게 이미 우리의 대선 방침을 토론 등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기왕에 이렇게 왔으니 후보 선출 또 우리가 후보를 지금 추천한다고 해서 우리 후보가 또 만장일치로 다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결의하는 동지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바깥에서도 오늘 결정을 지켜보면서 쟤들이 결정하면 내가 바로 달려가서 후보 추천위원회에 내 이름을 넣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방침에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후보 선출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기왕에 동지들이 논의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셨던 대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한번 박수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거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또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에 있어서든 또 선거투쟁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이제 지적된 바 있는 내용도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후에 선거대책팀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로서는 가칭입니다만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 본부에서 우리 변형 모임의 논의 결과들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자리에 와서 오늘 활동가대회에 참석하신 동지들에게는 이후에 저희들 기획단 논의, 그 다음에 진행 결과, 그 다음에 전국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동지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준비된 저희들의 이 노동자 계급 정당 기조와 방침, 기조와 방향, 그리고 추진 모임의 구성, 그리고 대선 투쟁 결의까지 한정된 시간에 여러 가지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동지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자제해 주시거나 또 마음으로만 이렇게 응원하고 아마 참아주신 동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대만 조건으로 워낙 관광하게 18시에 끝내달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했고요. 제가 회의 진행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농담도 섞어서 이렇게 사족을 달아서 많이 진행하는 편인데 오늘 정말 바쁘게 딱딱하게 진행하면서도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고요. 아직도 이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준비된
이 공연이라든지 또 결의 발언 이런 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